안녕하세요. 최정원의 독서학교 최정원입니다. 9번째 책으로 이 책 가져와 봤어요.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고요. 일본의 이자카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노 다카시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이자카야에서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을 드리고 했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소제목은 돈이 필요 없는 아이디어 수집법입니다. 같은 상권에 있는 같은 업종, 라이벌 가게는 반드시 살펴보러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라이벌 가게라고 해서 무조건 가보지는 않아. 주변 가게와 비교를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단순히 재미있겠다고 느낀 가게, 흥미가 있는 가게로 발걸음을 옮기지. 인기를 끌고 있다는 평판은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인기가 있다는 건 내가 굉장히 인정하는 척도 중 하나야. 맛있다는 평판이 자자한 가게에도 가보곤 해. 그렇다고 해서 내 가게에도 맛을 내세운 장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도쿄, 이케부쿠로나 신주쿠 같은 대형 번화가에 가게를 내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자주 말하곤 해. 그런 데서 제일 맛있는 가게를 한다는 건 무리야. 라고 대신 제일 재밌는 가게를 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말해주지. 동네에서 제일 재밌는 데라면 손님들이 꼭 가게 되어 있어.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싶은 가게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재밌는 가게를 만들 수 있을까? 우선 가게에서 제공하는 즐거움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법한 곳을 돌아다녀 봐야지. 그러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무기를 쑥쑥 늘려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가보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런 가게야. 오사카에 조개 전문점이 있는데 전문점이라고 해도 꼬치구이용 숯불에 조개를 구워내는 것뿐이야. 추운 날에는 조개주라고 해서 홍합 껍데기를 살짝 그을려서 뜨겁게 데운 술과 함께 내어주는 그런 곳이야. 여기서 바지락을 주문하면 젓가락 대신 어떤 물건이 같이 나와. 뭐라고 생각해? 뭘 생각하든 틀렸을 거야. 세상에. 빨래 집게가 나온다니까? 이걸로 조개살을 집어먹는다는 재밌는 생각. 처음 봤을 때는 대단한 충격이었지. 좋은 아이디어와 만나게 돼서 횡재했던 생각까지 들었어. 내가 벌써 이렇게 깜짝 놀랐으니 내 가게에서 하면 손님들도 반드시 재밌어 할 테니까. 게다가 돈도 별로 들지 않아. 라이벌 가게나 들여다볼 시간에 재미난 가게를 보러 가서 얻는 그런 소재들은 내 실력하고도 직결되는 거라 생각해. 남을 따라하는데 거리낌 같은 건 없어. 텔레비전에서 얻는 정보든 뭐든 간에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 우리처럼 작은 가게라도 커다란 가게와 경쟁해야 하니까 수단, 방법을 가려선 안 돼. 대신 자기 나름대로 손님을 즐겁게 만들 궁리를 좀 더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족발을 이용한 찐만두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 다른 가게에서 하는 걸 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봤지. 남들 다 하는 식으로 만두를 만들어내는 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난 오목한 사기 숟가락 위에 고기를 올리고 만두 피로 덮어서 찌면 어떨까 생각했어. 이거라면 아르바이트생도 간단히 만들 수 있지. 그걸 한 접시에 2개씩 얹어서 내면 손님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평범한 찐만두보다 훨씬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따라하는 건 천박한 게 아니라 작은 가게의 커다란 무기야. 큰 가게에서는 그때그때 유행에 따르거나 제철 요리를 놓고 메뉴를 만든다거나 다른 가게에서 본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에 즉시 반응할 수 없으니 말이야. 하지만 우리 같은 작은 이자카야에서는 생각난 것을 바로 그날 실험해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우리 가게 근처에서 발포 사건이 났을 때 일인데 텔레비전에서 쉴 새 없이 보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의 메뉴를 바로 팔보채로 정했어. 손님들이 그걸 보고 씩 한번 웃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일본말로는 발포와 팔보의 발음이 똑같은 걸 이용한 말장난이었다고 하네요. 몇 년 전인가 중국산 만두가 문제가 됐을 때도 역발상으로 가보자 생각했지. 실은 그때 우리 가게에서도 중국산 물만두를 쓰고 있었거든. 그래서 메뉴에다가 일부러 유감스럽게도 저희 집 물만두는 중국산이어서 판매를 중지합니다 라고 쓰고는 정말 만두 판매를 끝냈어.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괜히 그걸 숨기고 그냥 파는 것보단 어차피
그만 팔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신뢰도 없고 손님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종정 대형 체인점을 비롯해 몇몇 가게에 손님들의 피드백을 조사하기 위해 선물지를 놔두는 가게가 있는데 말이지.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커녕 음식 맛이 지녀야 할 최선의 것들도 안 된 경우가 수두룩한데 정작 그런 곳들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 아침부터 바짝 말라서 물기도 없는 샐러드를 내는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 사주는 그럴싸한데 80%는 지방 덩어리인 말도 안 되는 고기를 내는 유명 야키니쿠 체인점.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곳도 잔뜩 있겠지만 말이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설문지로는 실제 손님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장사라는 건 김모 씨나 최모 씨처럼 구체적인 손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 이 사람한테 이걸 먹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즐거움을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것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들의 최고 강점일 테니까. 어때요? 생각을 읽어보면 그래요. 이분은 장사를 하시는데 나도 재밌고 그분도 재밌는 그런 것만 찾아갑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어떤 기업 생각나냐면 사실은 소니라는 기업이 생각나요. 우리가 옛날에 소니를 얘기할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잘 기억이 좀 나실 듯 안 나실 듯 할 텐데 기술의 소니라고 불렀습니다. 워낙에 기술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기계적으로 만들어냈던 그 전성기가 무엇이었냐? 워크맨이었다는 거예요. CD 플레이어도 있었고 MD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절정기에서 어떤 일이 났죠? 애플의 아이팟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기술로 치면 아마 애플의 아이팟이 조금 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니의 기술력이 그만큼 엄청나게 높았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술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고, 내가 사용했을 때, 여기 애플 마크 붙어 있으면 왠지 감성이 충만하다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걸 말하는데, 소니에서는 기술만 앞섰단 말이죠. 더 조그만 부품, 더 강력한 기술들. 근데 그것이 사람과 만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소니는 지금도 대단한 기업이죠. 그때 잠깐 눌리긴 했었지만 곧바로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것들은 고객이잖아요. 내가 재밌고 나의 모습을 보는 그 고객분들이 재밌을 때 우리는 참 즐겁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판매하고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원의 독서학교 최종원이었고요. 9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